진짜 무자본 영어로도 가능한가요? 고등학생인데 과일 판매 괜찮을까요? 회사랑 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유리입니다. 저는 02년생이고 휴학하고 쿠팡 과일탁 판매를 시작한 지 2년 차예요. 직원도 없이 방구석에서 노트북 한 대로만 작년에 연에 2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추구했던 것은 고효율이었어요. 최소 시간, 최소 리스크로 최대 이익을 내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였죠. 오늘은 과일탁 판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댓글로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들 편하게 싹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과일 판매가 뭔가요? 과일 판매는 과일을 파는 건데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거겠죠? 온라인에서 파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넘어온다 정도는 아실 거예요. 과거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팔았으면요, 제가 과일을 미리 농산물 시장이나 어디선가 1톤씩 아니면 몇백 박스씩 미리 제 가게에 사온 다음엔 쟁겨두고 창고에,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시면 네 3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라면서 재고를 갖고 판매를 하는 건데,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이제 성장세를 잘 이용해가지고 제가 물건을 미리 갖고 사오고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은 창고나 한지 물류센터나 농장에 있고요, 저는 그거를 온라인에 올려서 대신 판매만 해줍니다. 여기 방에 앉아서 판매만 해드리면 물건은 거기서 보내드려요. 즉 판매는 내가 하는데 재고는 나한테 없다. 고객한테 3만 원을 받고 2만 원을 거래처한테 주면 거래처가 물건을 보내준다. 나는 거기서 차익을 얻는다. 물건은 판매하는데 그 물건이 가상 공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게 위탁 판매입니다. 초기 자본, 현금 흐름에 대한 여부인데요. 정말 무자본 영원으로도 가능한가요? 초기 자본은 왜 필요하고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요? 일단 말씀드리면 무자본 영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게 영원이라는 거지 진짜 돈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 자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적게 들고 우리가 물건을 사입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급가가 3만 원이면 미리 쿠팡에 5만 원에 올리고 5만 원을 받고 3만 원에 주면 되는 건데 초기 자본이 왜 필요한 거죠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요, 돈을 바로 안 줘서 그래요.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정산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제가 100만 원치 팔았다고 오늘 100만 원을 제가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나중에 줘요. 근데 그 정산 시기가 뭐 빠르면 3일인 것도 있는데 쿠팡은 이게 최대 2달까지 걸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돈을 벌었는데 지들 갖고 있다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메꿀 초기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얼마 정도 필요한가라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많을수록 좋고요. 저는 600만 원 갖고 시작했고, 저한테 이제 오셔서 좀 단기간 내에 잘 된 분들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500은 되게 적은 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억대셀러분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에 나온 분들 포함해서 싹 다 500 갖고 시작했습니다. 싹 다. 일단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보시고 나중에 잘 팔면 그때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키워가는 구조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필수인가요? 회사 다니면서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질문 진짜 많았는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 하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수강생분들 대부분이 다니면서 하십니다. 대부분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요, 그냥 애초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병행을 하면서 시작하세요. 병행하다가 이게 잘 되면 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꾸준히 이어가시거나 하시는데, 진짜 회사 다니면서 가능한 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비즈니스는요, 여러분 10시간씩 막 유튜브 편집하고 뭐 공산품 100개씩 작등하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풋으로만 폭발적인 매출을 내는 그런 방법론을 전수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중요한 건 시스템이야. 시스템. 최소한의 시간으로 집약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인프라, 뭐 거래처가 됐든 상세 페이지가 됐든 그런 걸 싹 다 물어드리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물론 뭐 진짜 하루 10분만 해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충분히 병행 가능한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말이나 이런 데 열심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세요. 들어가는 폼이 어떤 게 과연 많을까요?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례들 보시면요, 대부분이 병행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아마 나 시간 없는데?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과연 제 유튜브에 최근에 나온 3교대 간호사 수강생보다 시간이 없으실까요? 그분 이제 야간 근무 끝나시고 이제 오셔서 거의 하루 2시간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후기도 카페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달 전에 올라온 영상, 91년생 이제 수강생분도 그 도수치료사 하시면서 평일에 2시간 정도 하시면서 결국 6개월 뒤에 월 매출 2억 맞으셨거든요. 당연히 농산물 판매가 아무리 폼이 적더라도 이것도 막 상품 여러 개 등록하면서 하면 끝도 없는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 시스템과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법, 그런 것들을 전수해드리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짬내서 하신 분들도 다 괜찮게 성공하셨다. 그렇다고 겁나 쉽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다란 말이지 겁나 쉽습니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소싱이 가장 중요한가요? 소싱 정말 정말 중요하죠. 안 되는 사람을 붙잡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를 믿고 주세요가 아니라 줄 분을 찾는 게 소싱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희가 비록 방에서 노트북만 만지고 해들어도 이거 그래도 유통이거든요. 유통의 핵심, 물건이 저렴하고 좋으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소싱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거래처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소싱 정말 중요하다. 좋은 인간관계, 좋은 공급처와 라포를 맺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판매 이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 제가 그런 좋은 소싱처 저한테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요. 거래처 입장에서 초보자가 많이 들어와야 좋은 거예요. 그런 셀러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도매처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물건을 팔아주길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자, 이런 질문은 진짜 하기도 전에 겁먹은 경우거든요. 여러분, 걱정은 실행하고 나서 하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초보라고 그렇게 쫄실 거 없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네네. 몇 번에 성공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자두를 팔았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시작한 지 곧바로 판매 시작했거든요. 양평에서 자두 체험 농장을 운영하시는 농부님께 자두를 받아서 자두 2.5kg를 쿠팡에 처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고, 그 뒤에도 복숭아 농장인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우리 농장은 뭐 피아노를 치면서 복숭아를 키워서 이제 그런 소점이 있다 그러셔서 막 그렇게 컨택해서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할 일이 아니고 안 나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물론 안 해줄 분들은요 어떤 고셀러 가도 안 해줍니다. 근데 해줄 분들은 다 해주시니까 너무 겁먹지 마셔라. 저도 그때 뭐 학교 다니면서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 요즘은 도매처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절대 여러분이 물건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고등학생인데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쿠팡은요 여러분, 성인이 돼야 입점할 수 있는데 20살 된 다음엔 생일이 지나야 입점 가능합니다. 이게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20살인데 이런 거를 할 생각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저 강의할 때 20살 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강의 중간에 자기 쿠팡 입점이 안 돼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 환불하고 보냈던 들었거든요, 강의 중간에. 그런데 이제 생일 지나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면은 입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서 쿠팡은 성인 돼서 늦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있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나가서 온라인 사업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나가서 사업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군대에서 고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사람은 환경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주말만 되면 다들 롤토체스 게임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 10시간씩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화 주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거기서 이 재미도 없는 고효율 유튜브를 본다는 거는 관심사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런데 전역하면요, 그 사람이 목표를 무조건 잃게 돼 있어요. 왜냐면 주변 환경이 술 먹자는 친구도 많고, MT 가자, 학교 생활하면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배제할 줄 아셔야 돼요. 배제할 줄 아셔야 돼요. 친구, 가족 다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휴가 나가서 놀지 말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셔라. 책 읽거나, 아니면 차라리 집에 혼자 있으셔라. 저는 그때 뭐 했냐? 진짜 책 많이 읽었거든요. 제가 평생 읽은 책보다 군대에서 읽은 책이 훨씬 많아요. 온라인 비즈니스,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읽으라는 건 아니고, AI 관련 책이나 아니면 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저는 인구학, 통계학 이런 거 많이 읽었거든요. 뭐 신박한 온라인 사업 방법을 알려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런 자세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플랫폼, 뭘 파는지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잘 될 사람은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질문 남기신 분 진짜 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진짜 군대에서 좀 독하게 살았거든요.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뭔진 비밀이에요, 참고로. 나이가 많아도 가능할까요? 40대, 50대도 수익 낼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40대, 50대 분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이 차이예요. 제가 조금 더 정보에 빨리 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먼저 한 거고, 20대가 유리하냐 40대가 유리하냐 보시면 당연히 40대 50대 분들이 훨씬 유리하세요. 왜냐? 일단 자본이 저보다 당연히 더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훨씬 사회 경험이 있고 넉살이 좋으시기 때문이에요. 거래처 대표님들이 다 40대 50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막 전화해서 능청맞게 막 얘기하고 잘 못하는데 저희 수강생분 중에 50대 대표님은 진짜 무슨 친구처럼 막 통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농장주분이랑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이 있으신 분들이 진짜 재밌어 하세요. 저한테 어떤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냐면 진짜 뭔가 제2의 직업을 찾은 것 같다. 나는 매출도 매출인데 이게 그냥 너무 재밌다. 막 농장주분이랑 통화하고 판매하는 게 너무 재밌다. 샘플 받아보고 먹고 너무 재밌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유리하다 말씀드리시고 수익 낼 수 있나요?라는 질문은요. 다들 내십니다. 제 수강생분들 중에 50대이신데도 매출 5천만 원, 7천만 원 그리고 억대 매출 꾸준히 내면서 인터뷰까지 하실 분도 계세요. 심지어 지금 수강생분 중에 60대 분도 계신데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거짓말인데 당연히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조금 느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절대 이게 어려운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걸 하는 거고 그게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뿐이지 불가능하다, 돈 못 번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아, 내가 이걸 진짜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노력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나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솔직히 저는 진짜 한 달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농가 도매처에서 돈 언제 주나요? 3결제인가요? 카드 가능한가요? 주문 들어온 만큼만 결제할 수 있나요? 그냥 무조건 당일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이제 특정 거래처와 억 단위 이상을 거래했고 그리고 그 개월수도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쌓여서 저 같은 경우 일부 거래처들과 월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월정산으로.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당일 입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일에 선결제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3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팔았으면은 3만 원을 당일에 입금을 해주셔야 여기서 물건을 보내준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결론만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당일 입금이고 선결제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좀 억대 이상으로 특정 거래처와 많이 팔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정산이나 월정산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당일 입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있긴 한데 대부분 안 돼요. 있긴 한데 제가 실제로 최근에 크게 산지에서 도매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카드 왜 안 되냐고 여쭤봤거든요. 이게 산지 물류센터 1차 유통센터일수록 마진이 낮기 때문에 카드를 도입하면요 진짜 남는 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드가 안 되는 업체를 그런 좋은 업체랑 하는 게 좋겠죠. 카드가 되는 비싼 것보다. 자, 그리고 주문 들어온 만큼만 결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원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3만 원짜리를 5만 원에 20박스 팔면요. 3 곱하기 20, 60만 원만 주문 들어온 만큼 입금해 드리면 됩니다. 수산물, 축산물, 채소 이런 건 안 파나요? 다 팝니다. 다 파는데 단지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에요. 자,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막 싹 다 팔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제 최소한의 시간으로 폭발력을 내는 비즈니스를 추구하는데요. 쿠팡 안에서 과일만큼 폭발력이 높은 게 없습니다. 과일만큼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서 최대의 매출 낼 수 있는 식품군이 없어요. 그래서 과일 위주로 하되 채소, 감자, 고구마, 당근 봄 되면 뭐 머위, 두릅 다 팔았었고요. 또 뭐 팔았었지? 궁채, 미나리 이런 것도 다 팔았었고요. 수산물 지금 명절에 수산물 올렸습니다. 팔린 거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비교적 잘 팔리는 것들 위주로 팔리기 때문에 과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이지 봤는데 이거 수산물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럼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결국 본질은 같아요. 쿠팡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거기서 노출될 수 있는 상품군을 찾고 그 중에서 절대 투자 많이 하는 상품이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로도 노출되는 상품군을 찾고 올려서 판매를 한다. 본질은 이거기 때문에 채소, 수산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이어서 스토어에 과일, 채소, 뭐 수산물, 짬뽕 돼 있어도 상관없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짬뽕식에서 다 팔고 신선식품이면 진짜 다 팝니다. 다만 그 기준이 무조건 최소한의 투자로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상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과일들이 훨씬 많아서 과일이 폭발력이 좋아서 과일 비율이 좀 높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식에 대한 건데요. 과일 농산물은 아이템 위너에 어떻게 연관되나요? 아이템 위너가 안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아이템 위너가 뭔지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이템 위너란 쿠팡이 판매자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가격 경쟁하라고 만든 겁니다. 이 시계가 있어요. 시계. 제가 이 시계를 10,000원에 올리고 리뷰를 500개 쌓아서 잘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9,900원에 올립니다. 이 시계를. 그러면 제 리뷰 500개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판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쿠팡이
제 상품이랑 이 9,900원 상품을 묶어버려서 제가 만든 리뷰임에도 야 얘가 100원 더 싸라면서 이 사람 상품을 노출시켜줍니다. 그게 아이템 위너고 그래서 공산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 난 겁니다. 근데 농산물은요. 자 여러분 이 귤이랑 이 귤이 같을까요? 누군가는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쿠팡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농산물을 쿠팡에서 같다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의 귤은 딱 한 페이지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모든 판매자마다 상품명이 다르고 소구점이 다르면 그거는 다른 상품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이템 인하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도 물론 쿠팡 AI 시스템이 그냥 자동적으로 같다고 인식해서 묶을 수도 있는데 그거 그냥 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냥 그럼 풀리고요. 혹은 가끔씩 저랑 상품명을 똑같이 해서 악의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냥 풀어달라고 하세요. 내 거 다른 상품이니까 풀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산물은 아이템 인하에서 자유롭고 경쟁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이걸 헷갈려하세요. 아이템 위너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가 아니라 상품이 아이템 위너라고 떠야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 글씨로 아이템 위너 아님이라고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농산물은 그럴 리 거의 없다. 그리고 걸려도 다 풀린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S 관련 내용인데요. 반품이 얼마나 나오나요? 반품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CS 폭탄 만든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CS 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말씀드리면요. 물건 보냈는데 상해서 갔거나 썩었으면은 그거 제가 다 떠안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는 중간 다리예요. 저희가 한 박스 팔았는데 한라봉 10개 중에 5개가 썩었어요. 50% 환불을 해드려야겠죠? 혹은 그 이상. 저희도 그거를 그대로 거래처한테 보여드리면요. 거래처한테 저희도 그대로 환불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손실을 떠안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간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환불 그대로 받으면 저희가 손실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CS로. 그리고 반품 관련 내용은요. 신선식품은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반품을 승인해주고는 있긴 하지만 반품이 압도적으로 적은 분야입니다. 물론 쿠팡에서 이제 직권으로 반품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다 고객님 통해서 일부 환불을 받거나 그리고 그런 경우가 진짜 적기 때문에 절대 문제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하는 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실제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영업이익률, 마진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고요.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당연히 마진이 낮을수록 매출은 높아지겠죠. 마진을 높게 잡을수록 매출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5에서 23%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웬만하면 20 언저리로 맞추려고 하고 제가 권장드리는 것도 그렇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이 난 매출을 확 높이고 싶다. 그러면 마진 낮추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직접 만드시나요? 사진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농가 방문해서 촬영하시나요? 사진을 찍으러 간 적도 없고요. 거래를 하러 간 적도 없습니다. 전 진짜 방구석에서만 하고요. 절대 가지 마세요. 간다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사진을 싹 다 주고 혹은 부족한 사진들은 이미지 사이트에서 따올 수 있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좋은 사이트가 많아가지고 부족한 사진은 이미지 사이트에서 따오고 웬만한 사진은 거래처에서 싹 다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막 사진 찍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 페이지는요. 웬만하면 직접 만들고요. 절대 외주 맡기지 마세요. 상세 페이지가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요. 진짜 딱 한 달만 하시면요.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 20분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잘 판 다음엔 밥 한 끼 하러 아니면 그냥 진짜 저는 실제로 놀러 갔을 때 근처에 있으셔가지고 간 적은 있거든요. 근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판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행동은요. 비효율적이에요. 온라인 비즈니스는요. 시간을 때려 박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인풋을 내는 걸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인 사업가로서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해외 작년에 보라카이 여행 갔을 때 망고 수박이라고 노란색 속이 노란 수박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외에서 소싱하고 해외에서 상품 올려서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니 보라카이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농장 망고 수박을 하겠어요. 디지털의 발달로 사람이 직접 움직이고 뭔가 행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만 1인 사업가로서 똑똑하게 머리를 굴리면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게 진짜 허상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물론 이게 쉽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적어도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디지털 노마드 진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강 모집 내용 봤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온라인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이면 오프라인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온라인도 1대1로 문의가 가능한가요? 그냥 사실
내용적 차이는 정말 없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수업을 그대로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 차이는 없고 당연히 1대1 Q&A 다 똑같이 진행하고요. 온라인반이라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온라인반도 매출 잘 나오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소통도 다 하고 Q&A 다 받고 있고요. 심지어 제주도랑 미국에서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근데 듣고 매출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뭔가 오프라인만만 뭔가 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으로 오시면은 뭐 얼굴도 마주 보고 그래도 사람이 적어도 안 미룰 거 아니에요. 이게 온라인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룰 수 있는데 뭐 미루지 않고 저랑 그래도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강남에서 하는데 강남까지 오시는데 한 2-3시간이 걸리신다고 하시면 저는 솔직히 온라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 가깝다 라고 하시면 그래도 웬만하면 오프라인 오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무슨 양아치인데요. 제가 진짜 이거 유튜브에서 수없이 말했었는데 저도 농산물 판매를 시작한 지 한 달 넘었는데 현재 상품 10개 올렸고요. 일주일에 매출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이 강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상패 100개 만들라 시키면서 배송도 잘 안 해주고 판매처가 어딘지 모르게 하고 있다. 이거 맞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딱 잘라 말씀드리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들으신 분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사가 수강생한테 왜 자기 도매처에서 상품 100개 올리라 시킬까요? 여러분 돈 벌려고? 아니요. 자기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 땡큐네요 완전. 강의비 받고 수강생이 광고 들려서 자기 물건 팔아주니까 마진 챙기고 천재인데요. 좋은 강의를 고르는 기준은요 무조건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거래처를 뚫고 그런 자기의 좋은 거래처를 알려주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데 강사가 거래처를 운영해서 물건 팔게 해준다면 좋은 줄 알거든요. 그거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보다 겁나 비싸요. 산지에서 직접 물류를 20-30년 동안 운영하신 도매처들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거기는 연매출이 100억 단위거든요. 그런 데서 주는 물건을 팔아야지 이제 끽해봐야 온라인 판매 좀 하는 강사가 주는 도매처를 쓴다? 거기 한 곳만? 그거 여러분 빨리 접는 길입니다. 그거 진짜 안 돼요. 이거 제가 진짜 할 말 많은데 길어지고 조금 그게 있으니까 짧게 할게요. 이거 진짜 안타까워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1대1 코칭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요.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휘둘려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여러분한테 달콤말 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오늘 다른 질문 중에 하나라도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Q&A 받는 시간이 있으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만 비밀 링크에 참고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